용가라사대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용감한 남자 김용남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경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된 겁니까? 이거 뭐 한 명만 딱 나경원 후보 떨어지고 네. 안철수 후보 됐습니다. 그게 가장 또 눈에 띄긴 합니다. 아니 이른바 4강 네. 중에 3명은 사실 뭐 정해져 사실 있던 정해졌었고. 거고 오세훈 시장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그러니까요. 거냐. 근데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는 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예상을. 그렇죠. 의원님도 그렇게 예상했던 저도 걸로 저도 그렇게 기억을 예상했어요. 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면 그냥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이 네.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묻는 거라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유리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일단 캠페인의 실패로 보여요. 드럼통. 나경원 후보가 드럼통. 이게 야, 그게 참. 다른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네.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위한 경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 출마한 사람들은 네.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캠페인의 방식이 물론 무슨 트렌드를 쫓는다 뭐 이런 측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또 최신 트렌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영화 나온 지가 아유, 10년 넘었죠. 2010년 넘었습니다. 신세계 영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네. 캠페인 방식이었고 그 외에도 온갖 좀 누구보다도 강성 발언이 많았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간표 요인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그리고 생각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과의 절연이 빨랐다. 적어도 현역 의원들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예. 다르다는 거, 조금 다르다는 예, 거예요. 요거 예. 봤을 때는 예. 4인 뽑았는 거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의원들하고 같이 갈 것 같으면 나경원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됐다는 걸 봤을 때는 지지자들은 조금 달리 보고 있다. 이거 탄핵된 건데 끝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반이 정확하게 2명씩 네. 4강에 올라갔잖아요. 2대2.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주류 입장은 사실은 윤석열과 여전히 한 몸처럼 묶여 있는 게 주류의 입장인데 네. 그거하고 지지층은 또 다르다는 게 드러난 거죠. 자, 일단 홍준표, 김문수 두 사람이 서로 1등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 득표율을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비공개이긴 하지만 4강의 그 순위 어떻게 예상합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저는 글쎄요. 뭐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건 추측입니다. 아닌데 추측입니다. 예, 공개가 안 공식적으로는 되니까. 예. 발표가 안 되니까. 예. 1위는 김문수 후보 아닌가 싶고 예, 김문수. 2위는 한동훈 후보, 3위가 홍준표 예. 후보, 뭐 4위는 안철수 후보 이렇게 순서대로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글쎄 뭐 썩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경쟁력, 돌파력 이런 거는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아직까지는 이번 경선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 그 모습들이 별로 아직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타격감이 없다고는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와의 관련성이 작용을 전혀 안 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이 또 얼마 전에 그냥 출국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최모 씨요. 예. 그러니까 왜 갔겠어 해외에 뭐 이런 것도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4강이 지금 하는데 말씀처럼 2대2입니다. 네. 뭐 찬탄, 반탄 2대2. 앞으로 이 구도가 최종 2인을 선발하는데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이 2대2. 근데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최대 변수는 이른바 한덕수 출마설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이 적어도 경선 과정에서는 한덕수와의 연대를 미리
끊어놓는 게 불리하다고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약간 미묘한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국힘 당원들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대선을 이기길 바라고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덕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내지는 연대도 열어놓는 후보를 경선 과정에서 일단 표를 찍어줄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들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 4강이 발표나기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그 이른바 단일화에 가장 오픈된 자세를 보인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후보잖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는 부정적인 면을 내비쳤어요. 네. 근데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기류가. 일단은 뭐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들 경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각 후보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경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탠스들을 바꾸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관심도를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최종 결선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4명, 2명 이렇게 결선 제도까지 예선입니다. 부전승을 하면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사실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뽑아줘봤자 또 다시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과연 그 지금 후보들의 입장이 또 5월 3일 날 최종적인 승자가 결정되고 나면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예선전 치러서 부전승에 지금 한덕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좀 힘이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는데 또 굳이 또 예컨대 무소속 나온 한덕수하고 붙는 거 그걸 굳이 지금은 예선 하니까 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본인이 후보가 됐는데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후보 되고 나면 네. 마음 바뀌죠. 화나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난 이렇게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앞에 있다가 같이 하자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예.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 사람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못 이깁니다. 일반 무소속이 뭐 이길 수 아니 있습니까? 단일화 방식이 뭐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유불리는 갈릴 수 있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국힘의 최종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응하지 안 해버리면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만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만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는 얼마든지 선거를 치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당 돈으로 쓰면 되니까. 예, 자기 돈도 아니고요. 이번 대선이 법정 선거 비용이 대략 530억 정도 되는데 한덕수 총리는 나와봤자 일단은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해야 돼. 해보시라. 그걸 완주하시라. 또 돈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 받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그래 버리면 결국에는 이 위축되는 거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 그때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상태라면 그냥 놔두면 대선 완주 절대 못해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4명인데 최종 2인 또 뽑고 50% 바로 넘기는 후보는 좀 어렵겠죠.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최종 1위는 예측 잘 하시니까요. 아니 요새는 좀 많이 틀렸어요. 틀려도 되긴 일단, 한데. 네. 홍준표 후보의 부진 때문에 네. 결선에는 김문수, 김문수. 한동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물론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선거 전략도 바꾸고 분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라면 김문수, 한동훈 결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 상태라면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여요. 김문수 후보가 되면 또 다시 돌아가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나온다면 네. 두 사람의 단일화 부분. 그나마 김문수 후보는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하기도 했고 네. 아마 김문수 후보 지금 캠프에 들어가 있는 현역 의원들이 국회의원들. 김문수 후보를 엄청 압박할 겁니다. 아. 네, 원래 작전이 그거였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은 가서 아예 그냥 거기서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그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권력 옆에서 좋은 거 많이 누렸는데 뭐 어떻게든 그 살아남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할 거고 막 네.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는 버티려고 하고 네. 밑에 있는 캠프의 현역 의원들은 흔들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예.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 그러면 좀 네. 그러면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하지도 않겠죠. 야, 근데 결국 이번에 이 4인 뽑을 때 안철수 후보가 됐다는 부분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한동훈 후보 뭔가 가능성 있지 않는가 이런 또 예측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 있죠. 예, 예. 예,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윤석열과의 절연을 이미 그러니까요. 지지층은 하고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더 현명해요, 어쩌면 지지자들이 현역 의원들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예. 이성적이죠. 이성적인 거죠. 현역 의원들이 이상한 거죠. 탄핵이 됐고 파면이 됐는데 그걸 따라간다는 게 사실은 선거를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대선의 승리 여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네. 당권의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 목적으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한덕수 대행 하여튼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못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 유세도 자꾸 유세는 아니죠. 지방 뭐 시장이나 사실상 유세. 그 가는 거는 사실은 보면 행동하시는 거는 대권 행보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아직까지 아직 결정을 못하지만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5월 3일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퇴 시한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5월 4일이잖아. 5월 4일. 그러면 출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출마하고 싶은 마음 내지는 결심은 이미 한 거로 그렇게 봐야겠죠. 보이는데 아니 그게 없으면 호남에 자동차 공정 갔다가 그걸 울산에 울산에 조선서 갔죠. 갔다가 평택에 미군 부대 갔다가 자기 군번 뭐 얘기하고 네. 왜 하겠어요? 뭐 출마한다는 얘기죠. 근데 네. 과연 가능할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말이 안 되는 공직자는 한덕수 총리예요. 어떤 그렇잖아요. 네, 예. 지금 그 김상민 전 검사라고 네.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창원에 출마할 듯한 태도를 보인 뭐 단체 문자 맞아요. 뿌리고 아마 출판 기념회도 했던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거 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데 그걸 했어요. 네. 사람 뭐 징계 받았고 네. 지금은 또 수사도 받고 있던가 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 공수처 징계 수사 받고 받은 게 있죠. 뭐예요? 예. 이거잖아요. 아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부분 위반 예. 현직에 있으면서 출마할 듯한 결국 출마도 못했는데 그 출마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게 징계 사유잖아요. 네. 근데 징계 사유로 보면 한덕수 총리는 훨씬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 사유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누가 봐도 예.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본인이 막 선거 운동을 사실상 하고 있어 지금. 징계 사유예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 얘기가 또 나오는 건데 본인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래야 출마 명분을 좀 더 얻을 수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권한대행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에서 나를 탄핵 소추하려고 이제 내일 모레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사퇴한다. 그리고 이제 출마하는 수순으로 넘어가고 싶을 텐데 민주당이 안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슨 경쟁력이 있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뭘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막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 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러는 건가요? 전 신기해서 그럽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택도 없는 사람인데 1%도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주위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도 물론 예. 작용할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사모님이 어디 가서 점괘를 봤는데 점괘가 잘 나온 모양이에요. 꿈도 뭐 예지몽이가 꾼다고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6월에 뭐 대운이 들어온다는 어떤 점괘를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로또 같은 걸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되지도 않는 걸 한다는 게 아니 근데 본인은 이제 그걸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죠. 아니, 가능성도 저 경쟁력도 1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행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본인 앞으로 이게 지금 큰 문제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저거가 욕심이 난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사실 너무 안 돼서 그러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공직자다. 그러니까요. 예. 약간만 객관화시키면 저는 알려주고 싶어요. 될 수도 없다. 1%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걸 한다고 앉아 있는 게 오히려 김용남 의원이 저랑 확률이 비슷하거든. 그 사람이나 될 가능성 없다고 보는데 뭐하러 저걸 한다고 저렇게 그래도 난리를 치는지. 제가 조금 더 높지 저는 않을까? 김용남 의원님이 더 좋다고 보는데 본격적으로 하면 하신다면 아니 지금 저기 권한 대행이 대선 나간다고 자기 당도 아니고 지금 당도 아니고 사퇴 시한도 잡혀 있고 아유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일단 네. 그 정치라는 게 속내는 다를지라도 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명분은 잡고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명분이 서질 않아요. 제 말씀이요. 명분이 있어. 그거 우리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그 깡패들 그것도 그 명분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명분 이 얘기 하시잖아요.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명분조차도 없습니다. 네. 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질문 드려봤는데 아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100% 맞는 말씀인데 진짜 점괘는 달리 나온 모양이에요. 점괘가 네. 달리 나와서 그런지 알겠습니다. 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요 얘기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뭐 경선하고 관계된 부분이긴 한데 공직선거법 대법원 재판이 아주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원합의체 넣은 것도 좀 그렇고요. 오늘 지금 심리를 또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하는 걸 두 번 일주일에 두 번째잖아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죠. 네. 워낙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이니까 소부에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높다. 뭐 그거는 뭐 네, 그럴 수 얼마든지 있다. 예. 그 예상됐던 건데 갑자기 전원 합의체 심리를 일주일에 두 번째 연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소부에서 할 때보다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다. 네.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데 했는데 오, 아니에요. 속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적인 그 선고까지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속도로 봤을 때는 네, 그렇다는 예. 거죠. 예. 예. 안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일주일 두 번을 왜 합니까? 아니 그리고 대법관 다 모여. 그래갖고 13명, 14명이 다 모여야 돼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로 보여요. 근데 가능성 딱 두 가지죠. 네.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면서 무죄 확정을 시키거나 네. 아니면 항소심에 파기환송을 하거나 딱 두 개잖아요. 네, 일부는 또 뭐 국민의힘 뭐 주진우 의원 얘기인가요? 그렇죠. 파기 자판 얘기는 하는데 그 파기 가능성 자판 있습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조금 되는 것, 아니 희망을 섞어서 막 그렇게 그렇죠. 하는 왜냐하면 거죠. 예. 이게 항소심 무죄잖아요. 네. 올라왔어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하면 끝나요. 근데 네. 대법원에서 이게 유죄 같은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스스로 선고하면서 형량까지 선고를 한다? 그러면 항소심은 양형이 없었는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형량에 대한 어떠한 그쵸. 그 과정이 생략됐잖아요. 근데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양형을 정한다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면 그 법률가들이 아닌 거 알면서 바람을 섞어서 지금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도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파기 재판은 할 수가 없다. 가능성 제로다. 그렇죠. 그건 네. 안 되는 거고 네. 가능성 딱 두 개 그냥 네. 무죄 확정 판결을 네. 내든지 아니면 상고기각 시키든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시키든지. 다시 파기환송을 시키든지.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죠. 네. 대통령이 딱 되면 형사상 사건으로는 기소를 당하지 않아요. 네. 단 예외가 두 개 있죠. 내란죄와 외환죄. 그렇죠. 그런데 재판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 예. 부분이네요. 이거는 순수한 해석론인데 네. 다양하죠. 불소추 특권이니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라는 해석론이 하나 있는 거고 네. 모든 재판이 정지된다. 아하. 라는 해석론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해석론은 사실심은
정지되고 법정에 출석하거나 사실 심리 절차가 없는 법률심인 대법원은 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썰. 썰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그런 사태를 대법원이 떠안지는 않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인의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법원의 사건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애매합니다.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을 내놓는 처지에 놓이진 않겠다. 그거를 빠져나가고 싶어서 빨리 진행해서 선거 전에 결정 내려주겠다. 그렇죠.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 시점에는 대법원에 사건을 두지는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는 어떤 경우가 됐던 만약에 무죄 확정 판결이 되면 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아예 없어지는 거고 거죠. 100% 없어지는 거죠. 예. 만에 하나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적어도 사실심의 재판은 중지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을 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대통령은 형사상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 헌법에 규정해 놨겠어요. 적어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형사 사건은 맞습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민사 사건은 대통령을 상대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 출석에 부담이 있는 형사 사건의 부담은 덜어주겠다. 그건 없애주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의 규정의 정신을 새긴다면 적어도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형사 사건은 안 이루어진다. 적어도 중단되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 다시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피선거권에는 이러나 저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뭐 또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거 파기 자판에서 이거 유죄 나와서 이재명 후보 못 나오게 아니면 선거권 상실되게 피선거 상실되게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파기 자판은 일단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나이브하대요.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쥐기현 그 구속 취소도 있었지 않느냐. 이 법률가들 당신들도 못 맞췄지 않느냐. 이런 또 댓글들도 있거든요. 그 하급심의 판사고 이게 이제 법원 행정처장은 원래 재판에 관여 안 하고 노태학 대법관은 본인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회피 신청했습니다. 했고, 예, 그분은 그러니까 대법관 12명이 모여서 하는 그렇죠. 재판하고 하급심의 재판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정말 법관들 중에 최고의 정말 오래 했던 엘리트.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보다 좀 더 우리 이런 말 하자면 그렇지만 더 엘리트라고 자기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님들은 그 대법관 스스로도 그렇고 법원에 있는 대부분의 하급심 판사들도 다는 아니지만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대법관 되고 싶다고 하지. 헌법재판관 되고 싶어요는 좀 적지요. 적죠. 적죠. 사실은 사실상. 그러니까 이른바 판사 사회에서는 대법관이 first tier.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로 따지면 이제 1등급. 맞아요. 그다음 이제 헌법재판소. 근데 헌법재판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사회 국가적인 영향력이나 다루는 사건의 성질은 어떤 측면에서는 대법원보다 헌재가 더 중요하죠. 이번에 이건 아마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법원도 할 건 해야 되겠다. 이거 나중에 끌면 문제 되겠다. 이런 좀 판단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이상하지만 빨리 땡겨가지고 전화 없이 넣고 심리 속행 계속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알겠습니다. 상고 기각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무죄 이 2심 판결을 기본으로 OX를 재판관들이 대법관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1심 판결은 지금 더 멀리 있는 거고 그렇다면 무죄인지 아닌지 요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요 판단이니까 사실은 상고 기각 무죄 확정이 날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더 높죠. 그리고 대법관들도 사실은
1심 판결보다는 그래도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고등법원의 그러니까요. 대등재판부 그러니까 부장 3명이 한 거예요. 고등부장 3명이 내린 결론에 훨씬 무게를 더 많이 두죠. 저는 판결문을 다 봤거든요. 와, 꼼꼼하게 다 적었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야 이거를 배척하고 달리 판단하려면 더 힘들어 보이는 느낌도 들더라고. 다르게 또 논리 하나하나 다 적어놨다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부장들이 이렇게 고생 이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예. 부장이라면 그 한 명 한 명이 다 대법관 후보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부장했던 분들이 대부분 서울고등부장 부장하면 하다가 대법관 되는 거죠. 되는 거거든요. 예. 실력자들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재판 윤석열 내란 재판 이 얘기 좀 나눠보면 이건 좀 문제죠. 형사 재판 지금 2번 진행이 됐는데 연말까지 다 짜놨더라고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러면 올해 안에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지기현 부장 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부터 있었으니까 내년 초 인사이동하면 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끝까지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선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놓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참. 이게 그러면 또 예컨대 뭐 갱신 절차를 거치고 뭐 하면 되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할 때 갱신하다가 시간 다 보냈었거든요. 한 5, 6년 했죠. 그러니까 네? 이 갱신이 뭐냐면 재판부가 바뀔 때 새롭게 이제 했던 재판을 그렇죠. 다 다시 적시하고 뭐 현출하는 건데 그러면 직위원을 시킬 이유가 사실 없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처음부터 어긋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주요 사건은 구속이 돼서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면 구속 기간 내에 끝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6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6개월 안에 원래 끝내야죠. 같으면. 네. 근데 이거를 덜컥 불구속으로 석방을 해놓고 이렇게 뜨문뜨문 사실은 이제 다른 일반 사건보다는 자주 재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요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른바 집중심리 비슷하게 재판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열어서 빨리빨리 끝내서 결론을 빨리 내야죠. 제가 그 부분을 좀 궁금해했습니다. 예컨대 이게 배심원 재판이라 그러면 집중 심리하면 사실은 진짜 빨리 진행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건에 따라서는 뭐 쟁점도 많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정리했던 부분도 있을 뿐더러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저는 있죠. 왜 없어요? 저는 왜 저렇게 12월까지 다 잡아둔 것도 좀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최근에 그 검찰의 기소 행태도 문제예요. 네. 무조건 기록을 두껍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 기록에 포함된 증거들을 보면 이런 걸 왜 증거라고 제출을 해? 저 통신 자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만 다 네. 필요 없는 볼 네. 필요 없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거 다 넣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언론 기사 스크랩을 그거 왜 왜 넣습니까?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그 궁금하지도 않는 거를. 사실은 증거 목록 보고 이거 다시 재검토해서 증거 예. 제출 여부 다시 검토해서 예. 그 알려달라고 하면 절반 이상은 없어져야 될 재판 지위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그럼요. 수도 있다 이 그럼요. 말씀이시죠. 적절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면 예. 오래 걸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안이 단순하잖아 이게. 사실은 어쩌면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하죠. TV 다 나왔어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증인들 나와서 증언 다 해버렸어요. 네. 그대로 채용하면 되는 거고. 뭐 제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자 12월 3일과 네. 12월 4일에 걸친 일인데 12월 3일 날 이른바 실행에 착수가 네. 된 거고 4일 날 종료가 됐어요.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볼 구석은 12월 3일 전에 모의와 관련해서 네. 예비 음모와 관련해서 어떠한 행위들이 있었느냐 그 정도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뭘 그렇게 오래 해요 재판을? 아이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30절에 잡아놓고 12월 말까지 쭉 끌어 잡아놨어요. 아니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잖아요. 12월 말까지 잡아놓고 그 이후에 한 10여 차례 더 할 수도 네. 있다.
그 얘기는 뭐야? 안 내년 네. 2월까지 안 끝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예요. 내년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 이동이 있잖아요. 네. 분명히 이동 신청할 겁니다. 아니 본인도 이전에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좀 더 연장된 상황인데 어쩌면 아니 그러니까 자기 딴 데 보내달라고 하겠죠.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여튼 또 윤석열 측이 지금 재판하는 형사재판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기현 판사가 부장이 경고도 하던데요. 어떻게 좀 공판 진행 상황 보십니까? 재판에 임하는 전략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판사판이죠. 아니 졸다가 헛소리 이 말씀 좀 이상한 얘기. 예, 졸다가 네. 자다가 누가 하니까 이런 게 재판 이 피고인 제가 만약 그 변호사라면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입을 닫게 한다든지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을 건데. 사실은 제일 열받을 사람은 재판부죠. 네, 재판부죠. 재판부가 제일 열받아 해야 되죠. 네. 근데 뭐 그런 말이 있던가? 뭐 너무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로 본다. 뭐 지금 재판부가 거의 너무 봐주고 유리하게 재판 진행을 했더니 이제는 완전히 이른바 호구로 보는 거 아니냐. 네. 아니 법리를 막 가리키려고 들잖아요. 전 처음 봤습니다.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검사 오래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재판부 자기가 재판 받아야 되는데 판사들한테 내란죄 법리를 한번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법리라고 얘기한 게 완전히 궤변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지도 않아요, 그게. 와 참. 열받을만 한데 네. 제가 보면 저라면 재구속하고 빨리빨리 재판해갖고 선고하고 인사이동 떠나겠어요. 지기현 부장이라면 그렇게 네, 하실 수도 선고까지 있다. 해놓고. 저도 사형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을 한 번도 안 하고 한 적이 있잖아요. 없죠.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네, 예.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효과는 똑같은 건데.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 얘기 좀 했었는데 홍준표 지금 후보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네. 좀 전에 얘기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별로 반응도 없지만 특히 그 최모 씨라는 사람이 뭐 당원 명부 무슨 활용했고 네. 뭐 이런 등등 문제된 사람인데 도망인가요? 출국했던 사실이 하여튼 알려졌어요. 갑자기 출국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찰이 이거 뭐 가만 놔두는 것도 이상하고.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예. 아니 이 사람이 출국 금지가 안 돼 있었어?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걸 출국 금지를 안 해놨지?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는 거의 징계감이에요. 징계감. 아니 이게 피의자고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출국 금지가 왜 안 돼 있었는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나라로 갔는지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라고 하긴 하는데요. 말레이시아. 몇 군데 근데 싱가포르 갔던데 거기 지금 있다는 것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국제 수사 공조를 요청해서 네. 되도록이면 빨리 신병 확보를 해야 되고 일단은 이게 수사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지금. 명태균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계속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주요 범죄 혐의자를 바로 출국 금지 시켜야죠. 가는데 놔두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안 해놨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아이 얘네들 수사할 생각이 없구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그래요. 김건희 아직 조사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핵심 피의자입니다. 뭐 변호인 선임은 지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조사가 제대로 되냐 이 의심을 지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계속 확인되는 거죠. 이거 네. 수사할 생각이 없구나 제대로. 네.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걸 어떻게 출국 금지를 안 해놔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조사가 앞으로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경선에 큰 영향 미칠까요?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영향을 별로 안 미치겠죠. 조사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아니 피의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개인적인 캐릭터도 영향을 적게 받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명태균이 묻어도 오세훈 시장은 좀 타격감이 있어요. 네. 뭐
그래도 깨끗한 이미지 맞습니다. 나름대로 거의 처음이에요. 이런 예. 게이트에 빠져든 거는. 예, 정직한 네. 이미지 같은 게 있었는데 명태균 연루설이 나오면서 타격감이 있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지 몰랐어? 예.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뭐 예전에도 뭐 그런 거 하면 막 더 막 소리 지르시고 이러니까 저 정도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죠? 예.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예. 같은 대마초 사건이 벌어져도 연예인에 따라서 타격감이 아주 심한 케이스가 있고 맞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고작 거고. 대마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